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 김구 선생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아주 여러 번 강조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강조점은 지금도 여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 때마침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왔고 기생충 BTS로 대변되는 이 K-영화, K-팝이 처음 길을 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노벨문학상 그리고 뭐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 저는 아까도 잠깐 고백했지만 와 토니상을 정말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 전 세계가 K컬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대한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준 K컬처 주역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봤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좀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센터 본능이니까 센터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니까요.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허가영 감독님. 네. 그래서 첫 여름이란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랑스 문화예술공로 훈장 꼬망대를 받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조수미 성악가님. 네, 그리고 미국 토니상에서 무려 6관왕에 빛나는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님. 그리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님. 대한민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저 사진이죠. 네,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님. 네. 그리고 저희 예술가 먼저 소개하기로 했으니까 김혜경 여사님. 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거 기간에 화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다음 말도 기억나요. 아유, 집에 여사님 보면은 창피해서 몰래 우느라 애먹었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을 울린 드라마를 만드신 겁니다. 네. 누구까지 울리고 싶어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옆에 마이크, 예. 네. 지금 5분 계신 중에 유일하게 상 받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근데 그 대통령 네 분의 눈물이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전 국민의 공감과 눈물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더 오랫동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요즘도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좀 최근에 좀 늦게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질문이 뭐였죠, 근데? 네. 정말 얼마나 울릴 작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많이 울린 건지. 근데 사실은 진짜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데요. 진짜 엄청 웃기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예. 울리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감동적인 장면은 최대한 잘 살리려고 했지만 그걸 그렇게 막 울릴 거라고는 생각 못 했고요. 오히려 되게 슬픈 장면에서 되게 안 슬픈 음악을 깔았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정말 많이 웃겨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슬픈 드라마로 생각을 해서 아직도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웃긴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마지막까지 홍보를. 네. 네.
여사님, 그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눈물을 흘리신 걸까요? 자주 우세요? 드라마 보고? 아, 예, 요즘 좀 자주 우는 것 같아요. 갱년기가 왔는지. 근데 사실 금요일 날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다 봐요.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에 이제 그걸 다 몰아서 보는데 전 한 번 본 거 혼자 볼 때는 막 저도 울며 불며 보다가 이 사람이랑 같이 볼 때는 두 번째 보니까 좀 눈물이 좀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참아서 뒤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번 봤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감사합니다. 그 주인공 애순이를 보면서 아, 우리 현대사의 어머님, 누이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또 우리 하늘나라 간 신우의 어릴 때 아명이 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아마 눈물샘이 자극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통령을 울린 예술이네요. 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이런 예술이 감동도 주고 그리고 추억도 주고 굉장히 한 시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떨 땐 작품으로 기억이 될 때도 있는 듯해요. 대한민국 예술계를 대표하는 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할 텐데 대통령님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까요? 저는 요즘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길을 만들까 이런 데 주로 관심이 있는데, 제가 그 복사 소가수다를 이제 주말에 한번 몰아보기를 했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어요. 왜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복사 소가수다를 보면서, 야, 이거를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딱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각광을 받았고 뭐 경제적으로도 꽤 도움이 됐던 건 있죠. 오늘은 노래하시는 분들은 안 계셔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그건 뭐 노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제주도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 대한민국이 이제 급속 성장을 하니까 급변했거든요. 사회 경제적 상황이. 근데 그게 거기다 또 뭐 고부 갈등 또는 남존 여비의 그 가부장적 문화 이런 거 우리는 공감하지만 과연 세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에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공감을 받았다는 걸 봤는데 결국은 그게 섬세한 표현력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노래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영역도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음식이 이게 건강식으로는 세계 거의 최강에 속하는데 이게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드라마를 보고 이걸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세계적으로 소위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키우는 영향력을 키우는 좋은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 정말 우리의 실력이죠. 뭐 우는 거야 뭐 저는 당연히 뭐 갱년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남미나 뭐 유럽 이런 데서도 그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큰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키우고 우리 국민들한테 문화적인 좀 이렇게 그 높은 수준의 문화를 좀 즐길 기회도 주고 일자리도 만들고 대한민국의 국력도 키우는 수가 될까는 그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폭삭 소가수다가 정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